네, 그렇다면 오늘 전두환 씨의 1심 결과에 대해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형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일단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이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형량인 건가요? 네,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법정 최고 형량이 실형 2년입니다. 예,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형량도 낮고 유죄 입증도 쉽지 않습니다. 예. 지금까지 실제 사자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를 보면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이른바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예. 보수 논객 지만원 씨도 5.18 관련 발언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형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은 어떤 형량보다는 유죄 인정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 유죄 인정에 더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유죄가 선고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만 죄가 인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전두환 씨가 막 밝혔던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것이 사실인지가 법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네,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서 헬기 사격은 인정할 수가 있고 전 씨의 당시 지위나 행위를 봤을 때 이를 충분히 인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특조위에 이어서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헬기 사격이 당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혐의에 대해서 부인해오던 전두환 씨 측에서도 이번 결과에 대해서 항소할 것으로 보이나요? 예, 전 씨는 법정에 출석을 해서 헬기 사격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당시 사실을 부인해 왔습니다. 예. 최후 진술에서도 전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헬기 사격에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반대로 고소인 측과 검찰 측은 국방부 특조위에 이어서 이번 법원 재판을 통해서도 헬기 사격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런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 점을 볼 때 이번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양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 징역 8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형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재판에서는 계엄군과 5.18 유공자, 당시의 시민들 다수가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예. 현재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나왔던 사실들과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들, 이를 통해서 5.18에 대한 진실을 좀 더 규명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